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천 폐지의 위헌성 등을 거론하면서 잘못된 대선 공약을 여야가 공동으로 사과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의원도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해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공약 폐기를 비판하면서도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가 존속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론자들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 과정의 부정부패, 지역주의 심화 등을 지적하고요. 정당 공천 폐지는 정당 책임정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방토우 세력의 득세로만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공약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에서 귀국하는 대로 곧바로 공약 폐기의 이유와 경위, 그리고 자신의 입장 등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월 20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허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래퍼 제일케이입니다. 래퍼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장르 뮤지션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시선을 들이대는 게 멋인 포지션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와 본질적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어떤 언론 방송보다 공정하고 협동조합으로서 타 방송에 비해 표현의 제약이 적은 자유로운 방송 국민TV. 여러분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에 가입하세요. 언론다운 언론이 없는 시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거나 서울 3144-0933 또는 3144-7737로 연락주세요.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네,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치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친필 사인이 새겨진 손목시계 10개를 선물을 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네, 예전에도 그 청와대에서 보면 청와대 마크가 그려진 시계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 근무하는 쪽 아니면은 집권여당 인사들이 차고 다니고 했는데요. 그게 보통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승주 아나운서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니까 10개를 줘서 지역구 등에 선물로 활용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게 말 그대로 사실이라면은 제가 보기에 이거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될 소지가 있네요. 네. 그냥 당직자들에게 여당의 일원으로서 그냥 준 것인가 아니면 10개씩을 줘가지고 지역구에 선물로 활용하라고 했었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약속과 신뢰를 말한 그 박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하고 기득권 보호막이 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해산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네, 여당은 오히려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나요? 조금 황당하죠. 안철수 의원 어제 주장은 당연히 상식적이고 맞는 주장입니다. 네네. 정당 공천 폐지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안철수 의원 본인도 했죠. 그렇지만은 현 상황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공천 폐지, 정당 공천 폐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필요하고 또 대선 후보 모두가 약속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오히려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 부대표라 또 유일호 대변인 등이 안철수 의원을 아주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 초년생 인기영합적 주장이니 왕의원이니 별로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니 하는 건데 기초의원 또 기초단위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논란이 지금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 지방자치가 부활됐던 과거에 도입됐다가 중간에 중단됐다가 1991년 부활이 됐죠. 그때 부활되는 과정 속에서 제도적인 선택을 할 때 과연 지방 단위 어느 정도까지 정당 공천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논란이 상당히 길게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당시에는 그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라고 봤었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이것도 어느 제도라는 것이 그때그때 역사적인 맥락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가 당시에 부활됐을 때 정당 공천이 없었다면은 지금 한나라당에서 빌미로 삼고 있는 변명 소지로 삼고 있는 지역 토호들 지역 유지들의 잔치가 될 것이라는 것은 당시 지방자치를 처음 부활했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주목이 될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정당 공천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지난해 재지난해죠. 그때부터 12년 대선 경쟁 과정 속에서 유력 후보들이 얘기할 때도 그냥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각 캠프에서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것을 정당 기득권 스스로 내려놓기에 맞는 것인가 꾸준한 상당히 치밀한 논의 끝에 나온 것인데 갑자기 나온 주장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막상 선거가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자신들의 정치적인 선거 공학적인 이해관점에서 지금 변명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을 보면은 선거 때와는 약속이 조금 다른데 앞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새누리당 선거 때하고 다른 게 이거 한 가지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때 내세웠던 공약 가장 큰 거 뭐 떠오릅니까? 대통합 떠오르죠. 정치 쇄신 떠오르고요. 경제 민주화 복지 해가지고 오히려 당시에 야당하고 경쟁했던 같이 서로 수렴하면서 어느 쪽이 더 오히려 현실적인 가능성 있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경쟁할 정도였었는데 그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인 정치 쇄신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개헌 관련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에서의 정당 공천 폐지하자 그런 내용인데 당시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아마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맞다고 봤기 때문에 네. 선거에서는 그게 맞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게 바로 약속을 지켜야 될 지방선거 시점이 오니까 조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이유로 삼고 있는 지방 토가 당선될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의 소지는 이미 논의가 되었던 바이고요. 네. 또 하나 이게 2006년부터 다시 정당 공천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는 기초단위의 정당 공천이 없었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다가 2006년부터 정당 공천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개선됐느냐 했을 때 그 전후에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없다고 봐지고요. 저는 혹시 서로 정당 공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좀 더 근본적인 기득권 폐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만 그치다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서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포기 문제에 대한 법 개정이 없이 그냥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 있는 여러 새누리당 의원들도 지적했고 대표적으로 이재호 의원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현재 얼퉁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마찬가지로 개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데 블랙홀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약속도 없다. 본인이 보기에는 이재호 의원 본인이 보기에는 오히려 올해가 개헌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오히려 적합하다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 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 폐지 여부에 따라 이 실리적인 이해관계를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대로 좀 판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당 공천이 없어지면은 현역이 상당히 프리미엄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방 의원 수준에서는 국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모르죠. 그래서 그나마는 이제 현역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야권이 우위에 섰던 아마 그동안에 야권 연대가 처음 시작이 되고 야권 연대 효력이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 2010년에 지방선거였었는데 네. 그게 그대로 지금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야권에 유리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쪽은 정당 공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유불리 갔다 갔다 했었는데 대체로 하는 쪽으로 간 그런 것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심지어는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절도적인 당원들의 동의 속에서 당론을 결정했고요. 네. 반면에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적인 소수 정당들은 기초 단위에서의 정당 활동이 자신들의 정당 활동의 기반인데 이 부분이 무너지면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봐가지고 오히려 공천을 유지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수 진보 정당의 경우도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여성 할당 등의 이런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긴 하지만은요. 네. 소수 정당들은 오히려 기존의 거대 정당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리하지만 않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기존의 정당들의 셀프 개혁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는 국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몰아붙여서 해결이 가능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가능하자면 만약에 이게 가능하도록 만들려면은 6.4 지방선거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도록 네. 국민들의 운동 분위기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 때 약속하는 것도 대선 때 이것을 약속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불리하니까 약속했던 것인데 이것도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그걸 쟁점화시키게 된다면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자충수를 드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어서 이 선거라는 것이 그 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주요 당직의 일부도 개편을 하면서 새로운 행보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데 몇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도 있고요. 김한길 체제 2년차 변화 시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말 그대로 이 김한길 대표 중심의 친정 체제를 좀 구축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봐지는데요. 지난해에
김한길 대표가 혁신을 내걸고 대표 취임을 했는데 상반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 중심으로 해서 혁신의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게 맞는데 김한길 대표가 혁신을 표방하면서 너무 당의 탕평의 중심을 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현상 유지가 됐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좀 이끄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랬을 때 오히려 내부에 여러 가지 개파적인 움직임도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탕평 중심보다는 김한길 대표의 친정체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김한길 대표가 지난번에 지난 1년 동안은 너무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당론 비슷한 방향을 얘기하더라도 후속으로 뒤따라서 공식적으로 당 대변인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당 지도부에 다른 사람이 후속 조치를 하든 간에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까 당 대표의 발언들이 한 국회의원 한 사람의 발언에 그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었는데 신정체제를 구축했을 경우에 그런 김한길 대표 중심의 움직임에 계속 힘을 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좀 그렇게 봐집니다. 네. 우클릭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 뭘 두고 이렇게 그러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크게는 되게 대북 정책 관련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국민 통합적인 대북 정책,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민생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필요하다, 직시하겠다 해가지고 북한 인권 민생법을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또 연평도 현장 방문, 안보 현장 방문하는 것을 또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국민 통합적인 대북 정책을 두고는 햇볕 정책 수정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 통합적인 것을 전제로 했었다라고 봐집니다. 네. 당시에 햇볕 정책을 추진하면서 햇볕 정책의 중심 부처였던 통일부 또 국정원 이런 쪽에는 오히려 과거에 보수 진영에 당시로 봤을 때는 역대 오히려 집권 세력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쪽에서 활동했거나 그런 분들을 통일부에 내세가지고 국민적인 공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초대 통일부 장관이 누구였냐면은 강인덕 장관이라고 전에 국정원에 있었던 이전 정권 시대에 국정원에 있었던 독재 정권 시대에 있었던 분들이고 네. 박재규 지금 경남대 총장 당시 통일부 장관 했던 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보수 진영 반대 진영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고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래서 햇볕 정책에 대한 공감이 그 당시 부근 초반 때는 원래 조사를 보면은 한 80% 내외의 국민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게 진영 논리로 대립이 쪼개지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의견이 엇갈리던 방향이 됐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국민 통합적인 햇볕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북한 인권 민생법 이것은 이번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2, 3년 전에도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현재 여권이 국회에 통과를 많이 주장했을 때 현재의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북한 인권법은 지금 탈북단체들의 북한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탈북단체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진영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명칭은 조금 왔다 갔다 했지만은 비슷한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추가로 새로 지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 봐지고요. 이미 윤호덕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용어가 순서가 앞뒤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북한 민생 인권법이라고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바 등이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조금 우클릭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내일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예. 네, 7월 재보선 출마설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손고문 행보에도 요즘 관심사가 이렇게 좀 되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이제 지방선거도 오고 차기 주자 관련 얘기도 나오고요. 서울시장 선거 논의가 나오면서 안철수 진영의 움직임, 박원순 시장의 또 행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원내에 있으면서 차기에 민주당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손학규 전 대표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그 점에서 또 가끔 이제 손학규 전 대표 얘기가 나오면은 혹시 안철수 의원 진영에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하죠. 또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조금 비슷한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죠.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은 그 밥에 그 나물 이런 식으로 기존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한다고 했을 경우 오히려 망하는 길이 아닌가라고 네.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마침 또 7월 보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어느 빈 지역에 출마해가지고 원내에 진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치 내비게이션 순서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앞서 예보해드린 대로 눈 피해 없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주는 비가 내리고 있군요.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단계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20일에 함께 했었던 정치 내비게이션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